안녕하세요 딥둥이 여러분,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항목풀이를 진행해볼 기분 바로 Who's Next? 바로 NH농협은행입니다. 은행권 취업이 이제 막바지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뜨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이제 그 마지막에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 오늘 바로 NH농협은행입니다. Who's next?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넥스트는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겠죠. 자, 보시면 채용 공고를 한번 봐볼게요. 자, 개인금융이랑 기업금융 부분에서 이제 행원을 좀 채용을 하고 있고, 뭐 카드나 글로벌, IT까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원 분야에 맞게 잘 지원을 해보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바로 항목풀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항목풀이를 진행해볼 문항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는 저랑 여태까지 많이 작성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농협에서 특이하게 묻는 게 있죠. 바로 농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셨나요? 혹시 농촌에 살아보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 분들은 보통 이제 도시에서 자라서 농촌에 대해서 많이 가볼 일은 없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뭐 농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외에 딱히 농촌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농촌에 대한 뭔가 애정을 갖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을 좀 접근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문항을 들고 왔고 한번 문항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업,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NH농협은행의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NH농협은행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농촌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은 어떤 기여를 하실 것인지 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농촌의 어려움을 제가 좀 조사를 해와봤는데 보통 제가 지금 8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출처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원문에는 한 10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 농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직접 일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농촌의 어떤 어려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 사람이 별로 없지. 그리고 농촌 보통 농가들은 소득이 조금은 불균형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 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뜯어보면 굉장히 법률과 제도와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뭐 일손 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문제이고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식량 안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메가 FTA에 따른 무역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농가가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나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영향들이 농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각을 열어놓고 보시면, 조금만 더 넓게 시야를 보고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좀 찾아보시고 여기 출처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457팁에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남겨드렸으니 한번 거기서 농촌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어떤 어려움들 좀 겪고 있나, 그들에게 도움을 어떤 걸 줘야 하나 라는 걸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이나 농가를 위해서 NH농협은행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냐라는 것이죠. 자, NH농협은행의 10년 역사를 보시면 그 속에서 NH농협은행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N허브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NH농협은행이 주로 뭘 많이 했냐면 보통 이제 금융 컨설팅도 많이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농가의 직접적인 컨설팅도 많이 해줬어요.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업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협 직원들이 직접 일손을 보조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촉진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리워드로 농산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농산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농협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농협은행이 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아, 농산물을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고 마케팅 캠페인을 많이 펼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농가에 태풍이 왔다거나 뭔가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기도 하죠.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던 N허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데 제가 이걸 들고 왔냐 라고 하면요, 범농협 플랫폼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NH농협뿐만 아니라 농협의 협동조합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범농협적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그냥 구축한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요, 자,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그 농협의 다양한 계열사들이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요, 유통 허브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분석을 해주기도 돼요. 예를 들면 뭐 농산물 가격을 예측해 준다든지.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오차율이 단 10%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농산물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품목이거든요. 자, 그리고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서 다양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NH농협은행 그리고 농협 계열사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한번 활용해서 자소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작성 프레임워크부터 해가지고 아예 예시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두 가지식으로 입행 후 수행할 방안에 대해서 먼저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아예 내가 어떤 걸 기여하겠다라고 하고 그 뒤에서 이유를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읽어보시면 NH농협은행은 농협에서 추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인 N허브를 통해서 다양한 농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원으로서 농가에 대한 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확보해서 자기가 플랫폼 안정화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해요. 사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면요, N허브 자체가 지금 아직 시범 오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직원들밖에 아직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추후에 좀 더 안정성이 확보되면 이거를 이제 농가들한테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원의 입장에서 그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예측값이 정확해진다거나 데이터의 안정성이 확보될 테니까요. 자, 두 번째, NH농협에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농협은 N허브를 통해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과 농가의 실익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상품이 예측이 되게 아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가격을 예측하는 게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품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농가들이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농가들이 올해의 작황은 어떻게 될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재배량을 조금 조절을 한다거나 하면서 농가들이 정확한 그 수요나 이런 거에 맞게 공급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본인의 생각은 뭐예요? 농산물 자체가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데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대한 그런 예측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행 후 군 수행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여기를 조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입행 후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과 소득 보장을 위해 N허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겠다고 하죠. 근데 행원이 사실은 뭐 IT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빅데이터 자체를 막 헤비하게 다루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 수집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원들이 정말 그 고객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이긴 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원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는 현장에서 본인이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 플랫폼에 녹여주시면 이제 안정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예측이라든지 더 많은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도출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여할 점은 꼭 거창한 걸 얘기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행원으로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동참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농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정 방향성으로 가지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싶다든지 농가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던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펼쳐보고 싶다든지 어떤 홍보를 도와드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농가들의 그런 유통을 어떤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든지 등등 좀 여러분들이 행원의 입장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 문항에서 중요한 거는 농가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봤고 본인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농협에 또 서류 합격도 하시고 필기 합격도 하셔서 나중에 최종 합격하시면 블로그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합격했다고 인사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그냥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또 더 많은 항목풀이를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문항 말고도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요. 더 많은 예시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457팁 홈페이지에 농협은행 항목풀이를 제가 업로드를 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셔서 서류를 좀 수월하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안을 본 게 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서류를 고민하시다가 1분 차이로 제출을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너무 안타깝죠. 제출만 했으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결과는 나올 텐데 열심히 노력을 해놓고도 1분 차이로 제출을 못하면 아무런 결과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좀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항목풀이를 진행을 하니까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겠고요. 다음에 봬요, 여러분. 안녕.